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인이 막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아마 가슴도 답답하고 내가 지금 이걸 뭐하러 했나? 뭐하러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놓을 걸 뭐하러 했나라고 아마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 구간인 건 맞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방송을 조금 더 이제 만들어 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세가 안 좋을 때는 방송을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왜 코인 투자를 하냐, 과연. 자, 머니 프린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한편에서는 테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거를 시사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한편으로 불안하게 시장을 자극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동감하시겠지만 지금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위축돼 있어요. 정체돼 있고 특히나 현물 경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물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어떤 이 금리 기조에 관해서 제가 어저께 이제 새벽부터 3시 반부터 이제 쭉 이제 관찰을 하고 발표가 어떻게 나나 관찰을 했었는데, 뭐 다행스럽게 뭐 당연하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됐던 게 2020년 12월 16일 날 마지막으로 발표가 됐었고 0.25%, 예측치가 0.25%, 0.25%. 그래서 0.25%가 발표가 됐어요. 여기 보면 2021년 1월 28일 날 4시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측치가 0.25%였는데 0.25%로 이제 발표가 됐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마 주식시장은 지금 되게 많이 출렁이고 있을 거예요. 금리는 동결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그 뭐 게임스팟인가? 게임스탑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뭐 미국 뭐 정부에서 뭐 모니터링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한동안은 단기적 그러겠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오늘 오후서부터 이제 들어가서 금요일 날 완연하게 토요일 날 정점을 찍고 또다시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그 박스권 장세 있죠. 그걸 한 번 더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춘절 이후에나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장세 있잖아요. 진짜 불장. 그러니까 뭐 깨짝깨짝거리는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다시 시장이 반등하는 어떤 그런 구간이 오늘 오후 늦게나 아니면 분명히 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불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아마 달러 인덱스가 지금보다는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도 점진적으로 아마 다시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다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사실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라서 위스키에다가 물을 탄다는 얘기거든요. 얼음 조각을 더 집어넣고, 그래서 연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어쨌건 자리를 다시 잡을 거라 생각하고, 제로 헤지라고 제가 금은 투자를 15년 전부터 이제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즐겨봤죠. 제로 헤지가 사실 일반적인 CNBC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연준이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하기 전에 미리 칼럼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그 예측이 분명히 맞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에 집중할 것입니다. 12월에 자산 구매 정책에 대한 전방 지침을 도입한 이후 FOMC 회원들은 연준이 자산 구매를 축소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했다. 일부 지역 연준 회장은 올해 말 자산 매입을 철회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FOMC의 핵심 의원들은 조기 축소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은 FED가 2022년에 2년부터 점점 더 줄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인플레이션의 특이한 전개가 더 일찍 또는 나중에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팬데믹 사태가 여기서 이제 더 장기화되면
테이퍼링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늦춰질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지금 월가에 있는 시각은 뭐냐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에 관한 거는 2022년 중이라는 얘기가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빠르게 봤다고 해도 2022년 말기, 늦으면 2023년으로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불안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정답이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매스미디어를 볼 때 코인텔레그래프, 외신은 코인텔레그래프를 많이 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코인데스크는 제가 뭐 순위권에 봤을 땐 좀 약간 그거고, 해외 같은 경우는 코인데스크를 많이 보거든요. 그걸 제가 보는 이유는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코인텔레그래프하고 코인데스크, 사람들을 환기시키고 선동할 때도 이 두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약간 그렇게 하고, 사실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도 어떤 다른 매체들보다 빨라요. 그리고 이 뉴스를 이제 가지치기해서 국내 미디어사들은 아마 거기다 덧붙여서 아마 기사를 되게 많이 쓴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걸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는 SK, CNC, 람다 256과 기업용 블록체인 개발한다. 이게 스토리지 관련한 어떤 그런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들으신 말씀에 SK CNC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블록체인 뭐 이런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코빗에 관해서 이제 뭐 빗썸에 관해서 관심을 갖다가, 코빗 사이트 하단 부분에 예전엔 이제 그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코빗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SK CNC도 코빗에 투자를 했다. 그 항목을 보고 저도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SK CNC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람다 256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스토리지하고 파일코인, 특히나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뭐 델라웨어주인가, 뭐 하위 개념의 어떤 그 신탁 상품에 등록된다는 얘기가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저가일 때 조금 매집을 해둬서 롱텀으로 끌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왜냐면 그 판테르 캐피탈인가, 거기서도 투자를 진행했었고, DCG 그룹에서도 마나코인 같이 이제 파일코인 같은 경우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사토시 마켓에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원화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고, 빗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파일코인이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하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 좀 텀을 좀 길게 보시고 조금 매집을 해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상장발에서 그때 이제 털 수 있는 구간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예전하고 좀 많이 시장이 틀려요. 아마 아시겠지만 거의 동률로 떨어지거나 약간 더 떨어져요, 지금 보면 알트코인이. 근데 지금 사실은 알트코인 상승장 중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 미온적으로라도 알트코인이 반발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진짜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강세장이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당분간은. 기축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 개수를 야금야금 늘리실 수 있는 구간이 지금도 맞긴 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견해를 보시면 되고, 전형적인 그냥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데 이더리움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점은 사실 알고 보면 저점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뚫지 못하는 현재 상황인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이 끝부분이 이게 돈 알트라는 분이 그린 거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지점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훈풍이 돌 가능성이 높고, 2월 8일 날인가 CME 선물 시장이 이제 개막을 하는데, 저는 사실 기대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벡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물 시장이 오픈한다고 해도 그게 당장 시세에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뭐 기관 투자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울타리는 크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많은 자금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 여파는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구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2월 8일 날 너무 기대를 많이 갖지 마시고 어쨌든 이 수렴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시장 방향성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춘절이 이제 머지 않았죠. 사실 이번 달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춘절이 제가 알기로는 11일에서 17일인가? 그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약간 정체될 시간이나 그 구간 언저리에서 또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부로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 매매, 스윙 관점 매매로 당분간은 좀 임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다홍페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네오코인에 관해서 그 대표거든요. 그 대표 개발자거든요. 대표 CEO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발표를 하나 했어요. 여기 보면 플라멩고랑 플라민컴에 관해서 리브랜딩 뭐 곧 할 거다. 그래서 이런다고 해서 뭐 지금 시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 비하인드에 있는 세력이 진짜 큰 세력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이 코인을 이제 매집을 했었지만 예전에 이제 훨씬 낮은 가격에 그래서 뭐 부담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네오 3.0이 과연 언제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호재를 발표를 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춘절 이후에나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리브랜딩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뭐 발표를 하나 더 이제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데 뭐 이거 플라멩고와 그리고 플라멩컴을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뭐 젊은 피를 새로운 피를 딥바이 개념의 어떤 그런 거를 수혈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제 투표를 진행해서 이것이 곧 진행될 거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그러니까 그 네오 3.0에 관해서 어떻게 뭐 이 구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보다는 아마 나은 시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줍지 않은 가격에 손절해서 나가지 마시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BSN 메타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장 큰 파동이 있지 않나 네오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의 이더리움이 네오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연준은 2020년 8월에 채택된 성명서와 동일한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에 관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관해선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도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2% 인플레이션 2%라는 말씀을 그때도 하셨죠. 2% 이상으로 실행될 때까지 수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반복.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2%이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로 잘 고정되도록 합니다. 2%그 안팎을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2%까지 올려서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는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어떤 그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테이퍼링 스타트하는 거는 보시면 2020년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2022년 1쿼터가 될 거다. 라고 여기 얘기가, 통계조사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팬데믹 사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면 이 테이퍼링 하는 건 아마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는 1분기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4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4쿼터. 그래서 1분기 아니면 뭐 4분기 정도. 그래서 아마 팬데믹 사태가 그게 아마 이정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래시크 자산 운용사 마이클 수넨샤인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돈 양적 완화 뭐 하는 이걸 보고 브루 막 지금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선동하는 의미가 아니라 돈 양적 완화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연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럼 뭐예요, 결국엔?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결말은 분명히 나와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장세관에 단기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방송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돈 머니 프린팅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이제 새롭게 은행 계좌를 틀려고 하는데 은행 계좌를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거래소에 이제 연결한다는 자체가 되게 쉽지 않게 한도도 이거 하는 거에 되게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과금을 예전에는 걸면 2개만 걸면 된다고 이제 그거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개를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눈치를 챈 게 현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금하는 거는 무한대로 해놓고 빠져나가는 거는 쉽지 않게 찔끔찔끔 해놓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물경제 생태계까지도 앞으로는 아직 피부적으로 느끼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체를 구현하기 위한 거예요. 유통되는 현금량은 줄여놓기 시작을 하면서 머니 프린팅은 전자적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는 늘려나가겠지만 물리적인 거는 줄여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저는 키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뭐 조금 더 까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나중에 이따가 괜찮은 뉴스거리가 있으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